저는 몇 년 전 능력이 출중한 남편을 운 좋게 만나 결혼을 약속했어요. 남편은 당시 작은 업체를 운영 중인 CEO였죠. 건너 건너 소개로 만났는데 사실 남편이 외모가 보통 말하는 호감형은 아니었어요. 직설적으로 설명하자면 전체적인 이미지는 곰 같았고 퉁퉁하니 술에 쩔어 사는 아저씨 같은 스타일이었어요. 꾸밀 줄도 전혀 모르고 그저 개발만 하는 공대생 같은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여자에 관심도 없고 여자친구도 많이 안 사귀어 본 사람인 것 같았죠. 이렇게 들으면 정말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들릴 텐데 제가 좀 특이하게 그런 사람이 또 이상형이었어요.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 것 같지도 않고 저만 볼 것 같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호감을 느껴 더 만나보기로 했어요. 남편 또한 첫 만남부터 저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가 바라던 이상형을 만난 기분이에요. 첫눈에 반한다는 말이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믿을 수 있어요. 운명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처음에는 긴장해서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뭣도 모르고 남편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남편은 외모가 별로이지만 스펙은 또 빵빵했어요. 학력도 좋고 사업체의 CEO여서 돈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저를 만나자마자 굉장히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니 전 갑자기 신데렐라라도 된 것처럼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모든 것을 줄 것처럼 대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 만남을 이어가다가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제가 직함은 CEO지만 아직은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래도 매년 매출이 성장해서 회사가 매 목표보다 더 빨리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해줄게요. 저랑 결혼해 줄래요? 만난 지 몇 개월 안 되어 받은 프로포즈라 조금 급한가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도 남편이 마음에 쏙 들어서 결혼하겠다고 승낙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렇게 뭘 급하게 결정하는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도 같은 마음이거든요. 첫 만남부터 끌렸고 결혼하면 제가 많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대답할게요. 결혼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대답하자 남편은 저를 그 자리에서 번쩍 들어 안아줄 만큼 기뻐했어요. 저도 남편이 그렇게 기뻐하니 행복했지요. 그런 후 남편은 굉장히 추진력 있게 결혼을 바로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하기로 한 것은 바로 행동에 옮기는 듯 했어요. 순식간에 결혼식장을 예약했고 주변에 인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웨딩드레스도 예약하고 신부 관리도 받기 시작했는데 모두 최고급이었죠. 그걸 본 부모님은 제가 예비 신랑에게 제대로 대우를 받는 것 같다며 기뻐하셨어요. 저 또한 그동안 빨리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빠르다 싶은 느낌이 있기는 했지만 결혼식 준비를 착착 진행했어요. 자기야, 정말 예쁘다. 나는 이렇게 예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내가 정말 행운하라니까. 나랑 결혼 결심해줘서 고마워. 내가 정말 잘할게. 자기는 여자 앞에서 쑥맥이라 다른 여자도 많이 못 만나봤을 텐데 이제 나한테 딱 잡혀버렸네. 다른 사람한테 눈길 수 없게 된 거야. 알고 있지? 앞으로 나만 볼 수 있어. 그럼 나야 영광이지. 이렇게 예쁘고 현명한 아내를 얻게 되었는데 누가 불만이 있겠어? 알아서 여왕님으로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우리는 금방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뒤로 남편의 회사가 점점 잘 되면서 남편은 많이 바빠졌어요. 그런데 남편은 좀 심하게 바쁜 것 같았죠. 처음에 신혼여행을 다녀온 기간 이후로는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매우 적어졌어요. 여보, 오늘도 늦게 들어와요? 우리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당신은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
적어도 저녁은 같이 먹을 수 있게 조금 일찍 들어와 주면 안 될까? 매일 나 혼자 저녁 먹으니까 너무 외롭잖아. 아, 그랬구나, 여보.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내가 정말 일이 바빠서 그래. 조금만 기다려주면 곧 한가해질 테니까 이해해줘. 아, 진짜 요새 너무 바빠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남편은 계속 바쁘기만 했어요. 계약을 하러 가고 지사를 새로 내는 등 여기저기로 뛰어다녔죠. 가끔은 지사를 새로 내는 일 때문에 며칠씩 집을 비우는 일도 있었어요. 전 남편이 집에 오기를 기다려서 내조를 열심히 했지만 신혼 기간에 자꾸 집마저 비우니 결국 불만이 터져서 싸우고 말았죠. 당신 바쁜 건 이해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신혼 기간에 이렇게까지 집에 안 들어오기야? 나 정말 섭섭한 거 알지?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이해하려고 했는데 정말 속상해. 그랬어? 섭섭했으면 나한테 당장 말하지 그랬어. 내가 사랑하는 온니원 여보가 속상하다는데 기분 풀어줘야지. 정말 미안해. 내가 바쁘다고 당신한테 소홀했지? 당장 이번 주 주말에 일은 쉬고 같이 호캉스 다녀오자. 제가 속상하다고 말을 하자 의외로 남편은 순순히 휴가를 내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로 그 주 주말에 굉장히 값비싼 호텔 스위트룸을 예약했어요. 아, 여보, 나 스위트룸은 처음 와봐. 내가 속상해한다고 스위트룸까지 예약한 거야? 정말 고마워. 진짜 감동이야. 그동안 자꾸 집 비우고 바쁘다고 늦게 들어와서 나한테 신경 안 쓰는 줄 알았거든. 그래도 오늘은 감동이야. 에이, 내가 어떻게 여보한테 신경을 안 쓰겠어. 당연히 신경 써야지. 당신 기분이 풀렸다니 다행이야. 당신한테는 항상 제일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내 마음 알지?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줘. 그러면서 남편은 미리 숨겨두었던 커다란 꽃다발과 명품백까지 꺼내 저에게 선물을 했어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하니 화를 계속 내기도 어려웠죠. 그날은 그렇게 기분을 풀었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제가 바쁜 남편 때문에 불만이 쌓여서 폭발하면 남편은 의뢰 그렇게 값비싼 명품과 휴가로 저를 달랬어요. 여보, 내가 요즘 바빠서 집도 자주 비우고 속상했지. 정말 미안해. 그래서 내가 또 준비했지. 이거 받고 마음 풀어. 신상 명품 구두야. 처음에는 사모님이 된 것 같고 좋았지만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명품백과 명품 구두가 그것을 채워줄 수는 없었죠. 저는 집에 자주 혼자 있게 되면서 쓸쓸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남편이 어쨌든 저를 위하고 아낀다는 것을 남편의 방식으로 최대한 표현한다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어느 날부터 집에 오면 인상만 팍 쓰고 말도 없는 것이었어요. 종종 잠도 잘 이루지 못하고 밥을 먹다가도 전화를 받으러 갔죠. 딱 봐도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니 남편은 거의 울상을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여보, 내가 회사 규모를 키우는 중이잖아. 그래서 직원들을 이번에 대규모로 채용했는데 수입이 들어오는 시점이랑 월급날이 안 맞아서 다음 달 월급 줄 돈이 부족할 것 같아. 나 신고당하면 어떡하지? 새 지사 세우느라 대출도 저번 달에 새로 받아서 더 받지도 못하는데 진짜 큰일이야.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방법이 없을까? 당신 주변에 지인들도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한 달만 도움 요청하면 안 돼? 아니면 시부모님한테라도. 당신도 잘 알잖아. 우리 부모님은 엄하신 거.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건 좀 그래서.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러지 말고 당신이 대출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돼? 내가 다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큰 금액은 아니고 몇 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니까 부탁 좀 해, 여보.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조금 고민이 되었지만 남편을 돕기로 했어요. 남편이 필요하다고 말한 몇 천만 원을 대출받아 주었죠. 그리고 남편은 정말로 다다음 달에 대출을 갚아주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에이, 역시 당신밖에 없어. 당신 덕분에 회사도 위기를 넘겼어. 이제 우리 회사도 쭉쭉 커질 수 있으니까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게. 고마워, 여보.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저는 남편의 사업에 작지만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후로는 종종 남편의 회사 사무실에 가서 직원분들한테 간식을 돌리기도 하고 소소한 선물을 돌리기도 했어요. 다들 고생 많으세요. 저희 남편 믿고 함께 일해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날이 덥다 보니까 시원한 거 좀 드시라고 간식 좀 사왔어요. 다들 간식 드시고 오후 시간도 힘내세요. 제가 남편 회사에 갈 때는 청소부 아주머니들과 경비 아저씨들까지 꼼꼼히 챙겨서 사장의 사모가 성격이 좋고 잘 챙겨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또 정말 뿌듯했죠. 제가 회사 직원분들께 잘하면 남편의 이미지도 챙기게 되고 제 내조가 도움도 되는 느낌이어서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남편은 종종 저에게 대출을 부탁했어요. 제가 대출을 받아주면 얼마 후에 남편이 갚아주었기 때문에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2년쯤 지나 남편의 회사는 안정 궤도에 올랐고 점점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또 인상을 팍 쓰고 고민하는 날이 있어서 물어보니 남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회사가 요새 정말 잘 나가잖아? 당신도 알다시피 사무실을 여기저기 빌려서 여러 군데 쓰고 있고 이제 돈도 생겼으니 사옥을 새로 지어보기로 했잖아. 땅 계약도 끝났고 업체 선정도 끝났는데 건물을 올리는 일이다 보니 돈이 부족해서 다음 달에 2억 정도가 부족한데 당신이 한 번만 더 대출 받아줄 수 있어? 내가 또 바로 갚을게. 2억? 2억이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내가 당신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지. 알겠어. 내일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올게. 저는 남편을 응원하는 의미로 바로 대출을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회사는 바로 사업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 돈이 융통이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남편은 제 대출에 대해 이자만 갚으면서 곧 갚겠다고 말을 했어요. 항상 잘 갚아왔기 때문에 전 천천히 갚으라고 말했어요. 어차피 저희는 혼인신고까지 한 부부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빌린 대출에 문제가 생기면 곧 남편한테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빌려준 것이었어요. 그러지 않도록 남편이 대출을 잘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하니까요. 그 후로도 남편은 한참 바빴어요. 전 여전히 쓸쓸할 때가 많았지만 가끔 남편이 저를 위해 휴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남편의 회사 사옥 공사 현장에 구경을 간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남편이 공사 감독을 하러 가는 날이라고 들어서 깜짝 선물처럼 찾아갈 생각이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공사 현장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남편은 없었고 어떤 고급스럽게 옷을 입은 남자가 공사업체 사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키도 크고 정말 잘생긴 사람이었는데 회사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전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동안 부지런하게 남편의 회사에 드나들면서 청소부 아주머니 한 분까지도 얼굴을 다 알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들어서서 그 남자에게 물어보았어요. 안녕하세요. 직원분이신가요? 혹시 제 남편 어디 있나요? 오늘 공사 현장 감독한다고 들었는데 잠깐 자리 비운 건가요? 그러자 남자가 조금 놀란 표정으로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사모님이시구나. 사장님 찾아오셨어요?
근데 지금 자리를 잠깐 비웠는데 혹시 조금 기다리시겠어요? 금방 오실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저희 남편 회사 직원분 맞으신가요? 제가 직원분들 얼굴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 그쪽은 처음 뵙는 것 같아서요. 예, 직원 같은 거예요. 저는 최근에 같이 일하기 시작해서 못 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뭐 나중에 남편분 오시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바빠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남자는 여유로운 모습으로 나머지 지시를 내린 뒤 공사 현장을 벗어나 값비싼 외제차를 타고 사라졌어요.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인 것 같아서 왜 여기에서 작업 지시를 내리고 있는지 의아했어요. 조금 후에 남편이 왔을 때 남편에게 남자에 대해 물어보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사옥 건설을 맡는 건설사의 임원이야. 우리가 큰 건설사에 부탁을 했거든. 가끔 저렇게 직접 현장 확인하러 와줘서 고맙더라고. 왜 자기야? 신경 쓰였어? 걱정 마. 같이 일하는 사람이야. 그래? 그러면 그렇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 직원 같은 거라고 말을 하지? 좀 아리송하네. 그렇게 말했어? 아마 장난기가 좀 있는 사람이라 그럴 거야. 그런데 당신이 왜 그렇게 신경을 써? 신경 쓸 것 없어. 남편의 설명을 듣고 나서도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일단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후 몇 개월이 흘러 5층짜리 회사 사옥이 완성되었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남편을 축하해주기 위해 꽃다발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남편 회사의 새 사옥으로 향했죠. 그날은 새 사옥 개관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개관식 준비 상황을 보기 위해 일부러 조금 일찍 사옥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전부터 같이 일을 하시던 청소부 아주머니가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부르셨어요. 저, 사모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요. 사모님은 아무래도 정말 좋은 분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지금 시간이 괜찮으시면 잠깐만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예. 오늘 일찍 도착한 터라 시간은 있는데 아주머니 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렇게 급하세요? 저는 1시간 반 정도 일찍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기로 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가 저에게 무슨 급한 할 이야기가 있는 건지 의문이 들었지만 어쨌든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어요. 저 사모님, 제가 이제까지 보고 들은 것들이에요. 혹시 못 믿으실까 싶어서 사진도 몇 장 찍어두었어요. 제가 청소하러 갈 때마다 보고 들은 것들도 있고요. 사모님 남편 이런 사람인 거 아세요? 청소부 아주머니는 누가 들을세라 귓속말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전 그 이야기를 듣고 경악해서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아 버렸네요. 청소부 아주머니는 그런 저에게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들도 보여줬어요. 전 당연히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사진을 보고 또 보았어요. 청소부 아주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러했어요. 제 남편이 사실은 남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 말고 여러 명의 남자와 만났다는 것이었죠. 청소부 아주머니가 내민 사진에는 남편이 남자와 웃고 떠들고 있었고 몇몇 사진에서는 손을 잡고 다정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사진마다 다른 남자가 담겨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정말이에요? 아주머니는 이런 걸 어떻게 눈치채서 사진까지 찍으신 거예요? 그게 제가 청소를 하면서 우연히 계속 보고 듣게 되었어요. 제가 사장님의 사무실 청소 담당이다 보니까요. 청소부 아주머니는 남편의 사무실 청소 담당이었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여러 명의 남자들과 돌아가면서 통화하는 소리도 들었다는 것이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의 말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기야, 그럼 오늘은 만나러 갈 수 있지. 아내? 아내한테는 회사 바쁘다고 충분히 말해뒀어. 그래서 아내는 내가 요새 집에도 못 들어갈 정도로 바쁜 줄 알고 있어. 내가 양념 다 쳐놨지. 그럼 퇴근 후에 자기네 집으로 갈 테니까
이따 일 끝나고 만나? 남편은 이런 통화를 사무실에서 하는가 하면 여러 남자를 만나면서 회사에 데리고 오기도 했다고 했어요. 남자들이 회사에 올 때는 마치 같이 일하는 관계사 사람인 것처럼 말을 했다고 했어요. 어떤 날에는 사무실에 청소를 하러 들어가 보면 명품 지갑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사무실에 도착한 남자 애인에게 그런 것들을 선물하고는 했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런 식으로 저를 기만하면서 생활해 온 것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남편은 사업이 힘든 척하면서 고액의 대출을 요구했고 저는 모두 해준 것이었어요. 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저를 완전히 호구로 취급한 것이었죠. 그리고 사장님이 요즘 만나는 남자는 딱 한 명 있거든요. 평소에는 여러 남자를 만났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 남자만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를 여보라고 부르는 것도 내가 여러 번 들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모님을 더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공사 현장에서 만났던 남자가 단박에 떠올랐어요. 그때 저를 아래로 훑어보며 여유로운 미소를 짓던 남자였죠.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때 제가 그 남자에게 유난히 신경이 쓰였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들은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는 것을 바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넋을 잃고 있자 청소부 아주머니가 저를 토닥거려 주었어요. 어쩐지 제 남편은 결혼 전에 연애를 할 때부터 여자를 대하는 게 쑥맥이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저한테 제대로 된 위로를 해주기보다 자꾸 명품백 스위트룸 같은 걸로 위로하려고 하고 늦게 들어오거나 피곤하면 각방을 쓰자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저 여자한테 서투른 사람이라 그렇다고 생각하고 마음은 진심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다니. 사모님, 지금 정신줄을 꽉 잡으셔야 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이야기는 함부로 안 할 텐데 사모님은 좀 다르신 것 같아서 용기 내서 말씀드렸어요. 청소부들이랑 경비원까지 챙겨주시는 분인데 이 시궁창에서 당하고만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제가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들을 드릴 테니까 꼭 고소하시고 이기세요. 저는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증거를 넘겨받았어요. 하지만 고작 이것으로는 남편이 쉽게 변명을 하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그냥 친구들이 있고 거래처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를 찾아서 남편이 그 남자와 연인 사이라는 증거를 더 잡아보기로 했어요. 그날 사옥 개관식은 무슨 정신으로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은 이 충격적인 사실로 가득 차 있었고 어떻게 해야 남편이 변명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을지 그 생각뿐이었어요.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화가 났어요. 저를 완전히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혼자 대책을 세웠어요. 그동안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죠. 전 당장 이혼 소송에 관해 알아보고 변호사를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 증거를 꼭 찾기로 했죠. 그런데 오랜만에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증거를 잡아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았어요. 남편이 씻으러 들어갔을 때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해 보았는데 남편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평소 사용하는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게 아닌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심지어 남편의 미행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가 집에 얌전히 있는 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남편은 제가 미행을 한다는 생각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은 딱히 수확이 없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며칠을 더 따라다니다가 남편이 그날 공사 현장에 있었던 남자를 만나는 장면을 포착하기도 했어요.
아유, 어서 와요. 우리 건설사 이모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제가 오늘같이 좋은 술집 가려고 미리 예약해 두었거든요. 최근에 이 근처에 새로 생긴 이 작가야. 아세요? 아, 안 그래도 지나오면서 왔어요. 역시 보이는 고급 이 작가이던데. 거기로 예약한 거예요? 아, 사장님 정말 센스 넘치셔. 역시야, 역시. 저는 그 남자를 발견하자마자 사진을 찍을 준비를 했는데 그 남자와 남편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밖에서는 연인 같은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저한테 설명했던 대로 건설사 임원이라고 칭하면서 한잔을 하러 들어갈 뿐이었어요. 아무리 사진을 찍어도 진짜 거래처 지인들로만 보일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청소부 아주머니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저에게도 촉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 공사 현장에서 본 남자의 모습은 명백하게 저를 경계하고 살피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한동안 제대로 된 증거를 잡는 것은 어려웠어요. 남편이 원래 철저해서 그런 것인지 쉽지가 않았고 사업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였으니 변명을 한다 해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변명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든 남편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남편보다 앞서야 하니까요. 그러다가 번뜩 든 좋은 생각이 있었어요. 저는 그 길로 다시 회사의 청소부 아주머니를 찾아갔어요. 아주머니, 제가 말씀해 주신 이야기 듣고 증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라서요. 혹시 며칠 동안 저에게 유니폼을 좀 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 유니폼이요? 제 유니폼은 어디에 쓰시려고요? 설마 사모님이 직접 청소부를 하시려고요? 예, 맞아요. 제가 직접 남편 사무실에 들어가서 증거를 잡아오려고요. 그냥 협조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증거를 잡으려면 적어도 2주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휴가 다녀오시라고 휴가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주머니들께 사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대신 출근해서 청소를 해볼게요. 아유, 역시 사모님은 보통이 아니시네요. 저는 그런 대담한 생각은 못할 것 같은데 사모님한테 도움이 된다면 저야 당연히 좋은 제안이죠. 2주일씩이나 휴가를 다녀올 수 있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나요? 같이 일하는 청소부들한테는 제가 잘 말해줄 테니까요. 걱정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꼭 증거 잡으시기를 바랄게요. 저는 청소부 아주머니에게 2주 정도 휴가를 다녀오시라며 휴가비를 챙겨드렸어요. 대신 제가 청소부 옷을 입고 출근을 하기로 했죠. 청소부 아주머니가 동료 청소부들에게 저의 사정을 미리 설명해 둔 덕에 같이 일하는 청소부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정을 들었다면서 응원을 해주셨죠. 전 일부러 마스크를 쓰고 청소부 모자를 쓰고 일을 했기 때문에 회사 직원들도 저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렇게 일을 하던 사이 어느 날 그 남자가 드디어 남편의 회사에 등장했어요. 그러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그 남자는 남편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반드시 이번에야말로 증거를 잡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청소를 열심히 하면서 남편의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남편의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 그 남자는 남편의 사무실 책상 위에 걸터 앉아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야, 너 자기 사무실이지. 언제 온다고? 30분 뒤에? 아, 진짜 최고다. 나 조금만 더 있으면 자기 만날 수 있는 거야? 오늘 호텔까지 예약했다고 했지? 나 그 호텔 좋아하잖아. 아예 알았어. 빨리 와. 기다릴게. 저는 미리 녹음기를 켜두고 들어갔기 때문에 다 녹음을 하기는 했고 그 남자도 상대방이 제 남편인지는 제가 모를 거라 생각했으니 아주 맘 놓고 실컷 떠들더라고요. 하지만 전화 상대가 제 남편인지 확인이 어려웠기 때문에 조금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두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30분 후에 회사에 도착한 남편은 그 남자와 함께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서 저는 바로 청소부 휴게소 쪽으로 향했어요. 그래서 남자와 남편은 저를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죠. 단 둘이 있게 되자 남자는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야, 그러고 보니 당신 아내는 대출 더 받을 수 있어? 내 사업에 투자해주기로 했잖아. 지금 현금 융통이 어려우면 자기 아내한테 대출 좀 더 받아달라고 해봐. 사업에도 시기라는 게 있잖아. 내 쇼핑몰 지금 대박 나는 중인 거 알지? 그러니까 좀 부탁해. 그래도 얼마 전에 2억이나 대출 받아달라고 해서 금방은 부탁하기 어려워. 그 돈도 거의 자기네 쇼핑몰에 투자했잖아. 그거 몇 달 후면 다시 줄 수 있는 거 맞지? 나도 요새 현금 흐름이 어려워. 내가 일부러 사옥 건물 명의도 자기로 해줬잖아. 만약 내가 와이프한테 2억 안 갚아도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안 할 수 있게. 아유, 그건 잘했어. 그리고 자기도 나만 믿어. 우리 쇼핑몰 진짜 쭉쭉 잘 나가고 있어. 조금만 더 고객 유치하면 진짜 돈 많이 벌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그 돈에 이자까지 쳐서 완전 제대로 돌려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더니 남자는 남편에게 스킨십까지 여러 번 했어요. 전 숨어서 그 장면을 모두 녹화하고 있었죠. 그 남자와 남편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향했어요.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저를 속이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니 배신감과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집에서 혼자 쓸쓸해 하든 말든 밖에서 남자 애인들과 즐기고 다녔던 것이었어요. 일 때문이라고 거짓말을 해가면서요. 그동안 저에게 무엇인가 씌인 것이었는지 이런 남자가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 어떻게 확신을 했던 것인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완전한 증거를 손에 넣은 저는 곧바로 변호사를 만났고 남편을 대상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저한테 2억을 갚지 않을 거라는 시나리오로 회사 사옥 명의도 자기 애인 명의로 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맘 같아선 사기로도 고소를 하고 싶은데 부부 사이는 친족 상두례 때문에 재산 범죄 처벌이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열이 받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을 시부모님한테도 다 알리기로 했죠. 사실 시부모님은 엄청 엄하신 분들이세요. 남편도 이런 시부모님의 기에 눌려 평생을 무서워하며 살았는데 시부모님에게 혼이 나든 두드려 맞든 저를 농락했으니 모든 사실을 전부 다 알리기로 했죠. 얼마 후 남편 앞으로 이혼 소장이 날아들었죠. 소장은 사실 우리 집으로 날아왔어요. 남편이 집에 돌아온 날 제가 이혼 소장을 들고 와서 남편에게 던지며 말했어요. 나를 속일 자신이 아주 있었나 봐. 내가 정말로 평생 모를 줄 알았어? 네 눈에는 내가 그 정도로 멍청해 보였니? 남자를 좋아한다면서. 그리고 그 남자한테 내가 대출받아 준 돈까지 다 갖다 바치고 사옥 명의도 그 새끼 명의라며. 그동안 아주 뻔뻔하게 살았구나. 그 남자가 나를 아주 우습게 보던데 너도 마찬가지였겠지. 나를 속이고 위장 결혼을 한 것도 모자라 대출 받으라고 해서 그 남자한테까지 갖다 준 것까지 후회하도록 확실하게 처벌해 줄게. 나 그리고 시부모님도 찾아갈 거야. 뭐?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남자를 좋아한다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야. 증거라도 있어? 난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고 당신한테 받은 대출은 다 회사에 투자했어. 그런데 뭘 근거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왜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 남편은 뻔뻔하게도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사실을 부정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자니 더 화가 치밀었죠. 나한테 모든 증거가 있어. 변명할 생각하지 마. 내가 아무 증거도 없이 당신한테 이런 소리를 할 줄 알았어? 뻔뻔하네 정말.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면서 저는 그날 지하 주차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남편은 그 영상을 보더니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것 같았어요. 역력히 당황한 표정을 하던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바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저에게 빌었어요. 아니, 이거 다 오해야, 여보. 나한테는 당신 하나뿐이야. 저 남자랑 그냥 재미로 만난 것뿐이야. 그런 거 있잖아. 그냥 호기심에 만나보는 거. 정말이라니까. 그리고 당신이 빌려준 돈은 정말로 회사에 투자했고 금방 갚을 거야. 나 좀 믿어줘, 여보. 이 사기꾼 자식 진짜 뻔뻔하네. 내가 너희 회사 사업 공사 현장에 갔을 때 그 남자를 봤거든. 거기서 일지시 내리고 있었던 게 그 남자지? 아주 낯짝 두껍더라. 나보고 사모님이라고 부르던데 그 남자 맞잖아.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 그리고 그 남자가 자기 입으로 쇼핑몰 투자해줬다고 말하는데 어디서 딴소리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지. 진짜 아니라니까. 그냥 그 남자는 내가 데리고 놀던 남자일 뿐이야. 회사 사장님쯤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자꾸 들러붙어. 명품 사달라고 하고 비싼 저녁 사달라고 하고 투자해달라고 하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놀아준 것뿐이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래도. 난 진짜 당신뿐이야. 고소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전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궤변을 늘어놓는 남편은 구제불능 쓰레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확실한 증거까지 확보했고 그 남자와 남편이 연인 사이라는 것도 확실했어요. 저에게 남편의 배신을 처단하는 일만 남아있었죠. 저는 남편을 무시하고 그 집에서 나오기로 했어요. 난 이제 당신 말은 안 믿어. 전혀 믿을 수 없어. 나한테는 이제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동안 나를 속여온 것에 대해 당신은 책임을 져야 할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 저는 집을 나와 친정으로 돌아간 뒤 바로 시부모를 찾아갔고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시부모는 당연히 난리가 났고 제 앞에 남편을 불러들여 아주 남편을 드러눕혀 중내산해 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시부모 앞에서 무릎 꿇고 가만히 맞기만 하고 살려달라 빌기만 했죠. 시부모는 저한테도 볼 면목이 없다며 이 자식이랑 헤어져도 할 말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겐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2번 다시 부모라고 부르지도 말라고 했죠. 저 대신 손까지 올려가며 남편을 막 치는데 제가 다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소장이 몇 번 오가고 법원에 출석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법원에서 남편과 그 남자를 마주친 일이 있었어요. 둘이서 큰 소리로 싸우고 있어서 전 숨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죠. 내가 이 일에 무슨 상관인데? 당신이 아내랑 싸우게 된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난 관계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내지 마. 자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자기 사업할 수 있게 아내한테 2억이나 빌려서 투자해줬잖아. 그러면 그 돈이나 내놔. 나도 내 빚 이제 메워야겠어. 알겠어? 그리고 당장 회사 사옥 명의도 바꿔. 바꿔달라고. 사옥 명의는 안 바꿔주지. 내 건데. 왜 네가 바꾸라 말아야. 그러게 누가 명의를 내 명의로 하래? 그리고 이미 받아서 쓴 돈을 어떻게 갚니? 내가 그 돈 갚는다고 말한 증거라도 있어? 어디 한번 해봐. 어차피 그 쇼핑몰 그냥 투자 받으려고 만들어둔 거고 운영도 안 하고 있거든. 그래서 돌려줄 돈도 없어. 거기서 나올 돈이 없으니까 어디 잘 해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남자는 처음부터 남편을 등쳐먹을 생각이었던 것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 대출받아 남편에게 준 증거가 있으니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만 그 남자를 믿고 아무 증거 없이 돈을 넘기고 회사 명의까지 바꿔준 남편은 그 남자에게 제대로 받아낼 수도 없게 되었죠. 그 꼴을 보자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위장 결혼을 하고 저에게 대출을 받아낸 남편은 그 남자에게 역으로 사기를 당했던 것이었어요. 참 고소하더라고요.
제가 제출했던 이혼 소송은 승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에게 빌려준 2억도 돌려받고 위자료까지 다 받아낼 수 있었어요. 또 전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도 넉넉히 받을 수 있었죠. 판결을 받고 법원에서 나오는 날 뒤에서 전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어요. 야, 너 거기 안 서? 네가 뭔데 나를 고소해? 그동안 호텔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명품 휘 감고 다녔으면 됐잖아. 그러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감히 고소를 해? 야, 너 아주 뻔뻔한 년이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멈춰서서 전 남편을 돌아봤어요. 전 남편은 아주 이성을 잃고 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본성이 드러난 것이었겠죠. 저에게 막말을 하는 것을 보니 그동안 속으로는 저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전 남편을 바라보고 제가 메고 있던 가방을 전 남편을 향해 던졌어요. 그리고 제가 입고 있던 자켓도 벗어서 전 남편 앞에 패대기를 쳤어요. 네가 말하는 명품백 명품옷 여기 있어. 이딴 게 인생에서 중요한 건 너 같은 인간뿐이야. 남의 돈 등쳐먹고 가정을 꾸려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이용해서 이딴 사기극을 벌여? 야, 네가 말한 명품백이랑 명품옷 이거 당장 가져가. 이딴 거 바라고 내가 결혼한 거 아니야. 어디서 사기꾼이 감히 나한테 뻔뻔하다는 소리를 해? 다시 한번 그딴 소리 하면 고소장 한 번 더 받을 줄 알아? 제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 전 남편은 그제서야 움찔했어요. 그러더니 뒤돌아서 도망가듯이 사라졌어요. 그 후 저는 전 남편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신경 쓰이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 전 남편이 4억을 올린 뒤 돈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전 남편의 회사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어요. 저와의 이혼 소송으로 인해 전 남편은 못해도 2억 이상을 저에게 돌려줬고 회사 건물의 명의까지 뺏겼으니 회사가 멀쩡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 남편은 꼴 보기가 싫지만 회사의 직원들과 청소부 아주머니는 그동안 정이 들어서 걱정이 되었어요. 그분들에게는 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전 남편의 회사에 다시 가서 청소부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아주머니,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덕분에 저는 전 남편이랑 완전히 이혼할 수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셨다면 계속 속고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려요. 아유, 뭘요. 사모님은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다 해결이 되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행복하게만 사시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해요. 그런데 아주머니, 혹시 요즘 이 회사 상태가 어떤가요? 사실 저는 이혼하고 위자료랑 재산 분할도 받고 전 남편한테 빌려준 돈도 모두 받아서 좋은데 회사에 돈이 없었다는 걸 알거든요. 제 이혼으로 인해서 여기 다니는 직원분들이나 청소부 경비원들 분까지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해서 걱정이 되어서 와봤어요. 역시 사모님은 생각이 참 깊으시네요. 실은 저번 달 월급이 밀렸어요. 이번 달도 월급을 못 받게 되면 다들 노동청에 신고하고 퇴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책임지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좀 늦더라도 밀린 월급은 받을 테니까 괜찮고요. 청소부 아주머니와 대화를 해보니 생각대로 전 남편의 회사는 위기에 다다른 것 같았어요. 당연히 전 남편의 애인이었던 그 남자와는 쫑났을 테니 그 남자한테 명의도 돌려받지 못했을 거고 그렇다면 전 남편의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직원들과 청소부 경비원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 말씀처럼 제 책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간 정든 직원분들과 청소부 아주머니들, 경비원 아저씨들이 삶의 터전을 잃지 않으셨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직원분들에게 새로운 취업처를 알아봐 주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 남편 회사에 자주 오가면서 그냥 간식만 나른 것은 아니었거든요. 회사에 자주 방문했던 거래처분들과 안면도 틀고 친분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께 연락을 취해서 사정을 설명하고 직원분들에게도 사정 설명을 했어요. 그간 쌓아온 제 신뢰가 있고 실제로 월급이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분들은 제 이야기를 믿고 제가 소개해주는 회사에 지원을 하셨어요. 제 전 남편이 저와 위장 결혼을 해서 이혼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 남편의 회사를 돌리던 현금도 다시 받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 돈은 제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오지랖 부릴 일은 아닌데 그래도 그간 알고 지낸 직원분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저도 원하는 것이 아니라서 죄송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회사에 일자리를 주선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못 받은 월급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힘써 볼게요. 그래서 전 남편의 회사에서 많은 직원들이 주변의 회사들로 이직을 진행했어요. 뿐만 아니라 못 받은 월급과 아직 못 받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에 도움을 드렸어요. 사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이 밀리기 시작한 다음에 사실 좀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이직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이직 자리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힘든 일이 많으셨을 텐데 앞으로 복 받으실 거예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직원들은 이렇게 저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거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전 남편은 회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얼마 후 전 남편의 회사 사옥 근처에 가보니 회사 사옥에는 건물을 판매한다는 플랜카드가 크게 걸려 있었어요. 전 남편은 사옥이 팔려도 그 돈이 자기 것이 되는 게 아니니 건물이 팔린다고 해도 전 남편의 상황이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는 거죠, 뭐. 여전히 전 남편은 빚쟁이가 되어 빚에 쫓기고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여유롭게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전 남편이 초췌해진 얼굴로 저를 쫓아와 비는 것이었어요. 저, 여보, 자기야,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나 정말 죽겠어. 돈도 못 벌고 있는데 통장도 압류되었다니까. 네 명이 뺏어간 그 새끼랑은 소송 중이야. 그리고 나 진짜로 당신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 나 대출 좀 받아주면 안 돼? 나 좀 살려주라. 참, 진짜 가관이다. 급박한 상황인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나를 찾아와? 진짜 생각이 없어도 너무 없구나. 내가 당신을 다시 받아줄 것 같았어? 한참 잘못 생각했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 남자도 찾아가서 빌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돈 돌려받지 못했지? 당연히 그러니까 소송했겠지. 사기꾼도 끼리끼리인가 봐. 사기꾼이 사기꾼한테 돈을 돌려주려고 하겠니? 그럴 리가 없지. 자기야, 그러지 말고 나 정말 한 번만 구제해 달라니까. 내가 앞으로는 진짜 당신만 보고 진짜로 잘할게. 내가 이번에는 한 번 실패했지만 다음번에는 사업도 정말로 성공할 거라니까. 그러니까 기회를 한 번만 줘. 진짜 잘할게. 시끄러우니까 꺼져. 어차피 남자 좋아한다면서 어떻게 나한테 잘하겠다는 거야. 애초에 성립이 안 되는 거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 다시 찾아오면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할 거니까 조심하고. 거짓골을 한 전 남편을 쫓아내고 난 뒤 다시는 전 남편을 만날 일은 없었어요. 어찌나 후련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 저는 힘들었던 시간을 뒤로하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전 남편에게 받은 보상금으로 제 집을 구입하고 다시 저만의 삶을 꾸려가고 있어요. 소송이라는 것이 참 지치는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정의 구현을 하게 되어 기쁜 마음이에요. 사기꾼 남자에게 당해 마음고생한 것이 못내 분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에요. 이제 너무 좋은 조건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혼담 같은 것은 매우 조심할 예정이고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사람을 찾아서 훗날에 좋은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